네, 미국 증시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사우디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S&P 500 지수가 드디어 지금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미중 무역 갈등이 휴전 상태를 맞이하면서 국면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ETF 나우 미국 주요 기업들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양희창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 ETF 운용을 직접 하고 계신 거죠? 미 증시 관련? 그렇죠. 미국 나스닥 액티브 ETF랑 네.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좀 뭐 성과급 같은 거 받으신 거 없습니까 혹시? 올해 열심히 마무리해서 성과급 네.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기분이 좋은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언제 또 이렇게 다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만나가지고 지금 각국 향 그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이번 주말에는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통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협상 모드에 공식적으로 돌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협상 시작 후에 뭐 협상 중단이라던가 여러 차례 이런 추가적인 위기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추가적인 협상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하지만 시장의 공포 심리는 이미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라던가 한국, 뭐 베트남, 영국 이런 우호국들 간의 협상도 이제 순조롭게 좀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려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나스닥 지수 반등은 좀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 실적 주목하느라 미국 기업들 실적을 한동안 우리가 좀 놓쳤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요즘에? 네, 기업별로 뭐 차이는 있지만 가이던스를 아예 제시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불확실성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AI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각국 정부들이 AI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좀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로 저희는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 세 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팔란티어, MS, 테슬라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관심 많은 3인방이죠. 어떤 점을 좀 인상 깊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팔란티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AI 서비스를 대신 이제 구축해주는 기업인데요. 저희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네. 네,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이번 실적 나타낸 거고요. 팔란티어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 성장률은 YOY 39%를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 36% 대비 성장률이 더 이제 가속화가 됐고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민간 기업들의 높은 AI 기술 도입 수요 때문입니다. 미국 민간 기업향 매출 성장률이 YOY 7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팔란티어가 주로 이제 방산 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국방부랑 협업하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제 하이네켄 뭐 맥주 기업이죠. 그리고 시티은행, 그리고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 같이 이제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과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좀 고객층이 다각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좀 12%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전 최근 한 달간에 주가가 60% 이상 급격히 오른 점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실적 발표 전 수준으로 지금 다시 다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이번 실적을 통해서 팔란티어의 중장기 투자 매력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번 조정기에 거의 한 70% 정도 변동을 한 것 같은. 그렇죠. 네. 네. 저점을 잡으셨으면 엄청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AI 소프트웨어 분야가 진짜 돈이 되냐 했을 때 이 한국의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입니다. 폭발적인 수요가 확인되고 있고, 이 팔란티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직도 좀 이해 안 간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기관의 데이터를 이제 AI로 통합 분석을 해서 기업이나 기관의 의사 결정을 좀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들이 이 팔란티어를 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자기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을 때 팔란티어를 찾는데요. 네.
내부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보기관 향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해 주던 것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CIA라던가 뭐 FBI 이런 이제 기관들의 AI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의 레벨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다뤘던 데이터들이 주로 이제 정찰 위성 데이터라던가 도감청 음성 데이터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통해서 현재는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고성능의 AI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팔란티어만의 이제 데이터 분석 그 아키텍처를 이제 언톨러지라고 걔네들이 이제 부르는데, 예. 그게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기업들에서 이제 찾는 측면이 있고요. 경쟁사라고 한다면 이제 C3AI라든가 엑센처 같은 기업들도 이런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적 성장세만 보더라도 좀 큰 기술 격차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이런 기업 하나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MS 실적 발표에서는 좀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네. M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오픈 AI와 관계도 좀 안 좋아졌고, 네. 그리고 자체 AI 기술력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이제 애저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지금 조금 이렇게 빠지다가 이번에 33%로 애저 매출 성장률이 이제 더 가속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AI 수요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주요 이제 AI 서비스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애저 클라우드 AI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오픈 AI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브리 이미지 만든다고 챗 GPT 많이 네. 활용해 주시는 것도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 예. 영향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아까 그 그래프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예. 아래 부분이 이제 AI가 아닌 논 AI의 매출 성장률입니다. 보시면은 계속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기업들의 예산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AI 투자를 늘리면서 그 외의 IT 투자는 오히려 이제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산업의 수혜를 누리는 기업과 누리지 못하는 기업의 희비가 좀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AI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가 돈이 되긴 되는군요, 확실히. 자, 다음은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테슬라입니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주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셨습니다. 네. 일단 좀 실적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게 테슬라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이번 분기의 테슬라 매출액은 좀 많이 빠졌죠. 차량 판매 매출이 YY 20%가 빠졌고요. 전사 매출도 1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이제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3일간 20%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많이 좀 여쭤보셨는데, 일단 테슬라의 차량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인도량이나 판매량을 매달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 이제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국가별로도 이 산업 데이터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서 예. 사실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좀 차량 판매가 부진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반영이 됐던 됐군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분들이 더 주목했던 부분은 그 미래 성장 네. 동력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인데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이랑 뭐 로봇이랑 그리고 이제 저가형 차량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가형 차량은 3만 달러 이하의 저가형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더 밀리거나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로이터 보도가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 우려가 있었지만 머스크가 확실하게 상반기에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지금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FSD가 아닌 unsupervised FSD라고 해서요. 어. 이거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기존에는 운전자의 책임이었는데 이 unsupervised FSD는 이제 테슬라 회사의 책임으로 이제 책임 소재가 옮겨가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나오면 사실 기존의 차량 판매량 부진은
과거의 이슈 혹은 마이너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차트 나와 있는 게 그래프가 사고 발생 전 평균 주행거리인데요. 이게 빨간 선이 이제 FSD, 테슬라 FSD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운행을 한 경우고, 맨 밑에 있는 회색 선이 이제 일반 미국의 차량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600만 마일을 무사고로 지금 FSD 차량은 보통 간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600만 마일이면은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6,000km 타거든요, 차를. 그게 이제 10,000마일인데 600명이 1년간 무사고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FSD가 많이 올라와 있고, 검증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기술만 놓고 보면 일반 차량보다 안정성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자율주행하면은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중국 기업들도 요즘 자율주행한다고 하고 그렇죠. 있고, 구글의 웨이모도 있는데 네. 뭐 테슬라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를 좀 많이 여쭤보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혀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와 테슬라 외 기업들의 자율주행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림이 이게 HD 맵이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뭐 횡단보도라든가 차선이라든가 뭐 자전거 도로, 뭐 가로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일일이 하드 코딩해서 만들어낸 맵입니다. 네. 이게 답지 같은 건데요. 테슬라 외의 경쟁 기업들은 다 이런 HD 맵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어서 이 답지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100점 만점에 80점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응용 문제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 돌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게. 네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답지 없이 학습을 해서 훨씬 내공을 많이 쌓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가져온 차트를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이제 차트가 준비 안 돼 있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말씀 주세요 그냥. 예.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80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학습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응용 문제에서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FSD가 잘 나오면 그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는 꽤 큰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의 샤오펑 같은 기업은 기존에 이제 그 답지를 보던 HD 맵 방식을 버리고 좀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어프로치로 이제 넘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네. 한 4, 5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나고 있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자율주행에 운전자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거는 차의 어떤 내부 구조나 이런 거에도 완전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혁신적인 차이가 나는지, 이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열렬한 지지자분들이 계시는 거겠죠. 오늘 매니저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이유가 좀 이해가 갑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늘 또 보니까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뭔가 좀 상당히 개발이 좀 진척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뭐 공개된 영상 보신 거 있으세요? 그렇죠. 춤추는 영상을 지금 보셨죠? 네. 일단 저보다는 잘 추는 것 같아요, 춤을. 저거보다는 잘 추시나요, 혹시? 저도 춤을 잘 못 춰가지고요. 네. 아무튼 휴머노이드 부분도 지금 굉장히 밸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휴머노이드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실적 발표 때 머스크가 명확하게 코멘트를 줬는데요. 네. 가을부터 페르몬트 자동차 공장에 옵티머스 로봇이 투입이 될 거고요. 연말까지 수천 대의 로봇이 실제 이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해 준 게 테슬라 반등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개별 기업들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오늘 또 ETF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ETF 전략을 좀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올해의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보호무역주의와 그리고 AI 서비스 산업의 개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AI 서비스 산업의 지금 주도 기업인 팔란티어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 기업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시장 내에서.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비중이 높은 ETF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나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혁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주도 기업의 트렌드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비중 조절이라든가 편출입이 훨씬 자유로운 액티브 ETF를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 중에 상위에 2개 있는 게 지금 매니저님이 직접 운영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저게 좀 팔란티어 비중이 높다는 거 말고 또 뭐 다른 강점이 더 있습니까, 혹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도 기업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2월, 3월, 4월까지는 지금 나스닥 지수가 계속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라든가 이런 음식료 기업, 필수 소비재 그리고 바이오의 빅파마 기업들 경기 방어 섹터 비중을 이제 확 높여가지고 네.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4월 3일 날 지금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고 미중 갈등이 강대강으로 이제 극으로 치달을 때 저희는 여기서부터는 좀 베타를 높여서 좀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팔란티어랑 테슬라, 엔비디아 비중을 확 높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굉장히 잘 워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나스닥이 어떤 구간에 들어가던 네. 혹은 이제 주도 기업이 어떻게 바뀌던 산업의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반영해가지고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면서 나스닥 대비해서 초과 성과를 좀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변동성 장세는 액티브가 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스닥 주요 종목들 상황 분석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양희창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